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파이썬 기본 문법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기본 문법인 제어에 관련된 문법을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 반복문과 제어, 반복문과 그 다음에 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형태의 다중 형태의 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또 조건문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조건문하고 반복문은 모든 언어에서 기본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의 형태 그리고 갖추어야 되는 기본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간단하게 공부했던 기본 문법 이외에 우리가 이제 문법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 설명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문법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법들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남은 파이썬 기본 문법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의 함수 개념과 그 다음에 뭐 영어에서의 어떤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기능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랭귀지가 그렇지만 C나 자바, 뭐 파이썬 마찬가지로 함수들은 가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자, 마치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쓰셨던 앞에서 우리가 튜플에서 또는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추가하실 때 append라고 하는 걸 쓰셨지요. append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형태, 가로 열고 닫고의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함수들은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는 불러서 호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즉 잘 알려져 있는 함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가 나의 편리성 또는 나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함수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함수를 내가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define이라는 의미의 함수,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펑션으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함수를 우리는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렇게 우리가 호출명으로 가지고 있는 임포트에서 썼을 때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함수는 우리가 이미 뭐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 같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를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def, define 함수 펑션 definition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호출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문장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처리한 이 문장들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처리해야 할 때 기능적인 요소가 반복될 때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함수가 있는가 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에 설치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들,
내장 함수라고 했는데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함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사용해봤던 input이나 print 또는 range, append, remove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써보셨죠? 그래서 리스트도 써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내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통으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range하고 이 안에 뭐 값들이 있었어요. 시작값, 종료값, 증감에 대한 변수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때 매개 변수가 있어야만 실행되는 함수가 있는가 하면 매개 변수가 없어도 실행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hello라고 하는 함수는 단순히 함수를 호출하면 프린트를 하는 명령만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매개 변수 없이도 함수 호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헬로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자 합니다. 뭐 누구누구 이름을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이름을 줘가지고 그 이름에 맞춰서 매번 서로 다르게 출력하고 싶을 때 이때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실행하실 때는 이와 같이 매개 변수에 대응되는 상수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달값을 입력을 해주셔야만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의 값이 짝수와 홀수, 매개 변수 값이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시킬 때 이와 같이 이러한 값들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이 매개 변수로 입력된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봐라 이 얘기예요. even old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홀수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내는 함수고 또는 짝수다라고 하는 함수를 출력하는 건지 이걸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하면 전달된 값이 매개 변수로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입력하죠. 그러면 이 값이 함수에서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변수를 홀수인지 짝수인지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요 값은 내가 값으로 호출을 했지만 어디선가 요 함수 안에서는 변수로 처리가 될 거고 그 변수를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 짝수는 뭐예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0이 아니면 홀수인 거죠. 그래서 if문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자, even old라고 하는 애는 매개 변수 n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5, 20, 25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은 모두 변수 n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전달받은 매개 변수들을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printf 짝수라고 출력해라. 아니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출력하시면 함수를 정의하시면 간단하게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복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실 때는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해서 쓰시면 매우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도 우리가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마도 저하고 특강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함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픈 함수는 파일을 열 때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행안부 사이트가 됐건 또는 뭐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로우 데이터로 함수를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이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와야 됩니다. 내 프로그램에서. 그럴 때 파일에 접근할 때는 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파일을 오픈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모드로 오픈을 합니다.
읽기가 아니라 읽기 모드입니다. 읽기, read only 모드로 우리가 파일을 접근하거나 또는 쓰기, write only 모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읽었는데, 파일을 여는데 이 파일의 내용을 쓰려고 열었다. 또는 파일의 내용을 읽으려고 열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모드, append. 기존의 이 append는 파일의 내용이 있는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추가 모드로 열게 됩니다. 그럼 추가 모드로 열게 되면 끝에다가 원래 있는 내용 뒤에 내용이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파일을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예문을 통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그쵸? 이거 뭐예요? 리스트죠? 리스트로 파일을 하나, 스코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로 그 싱글 쿼테이션을 못 껐으니까 이거 전부 문자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컴마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스코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 리스트를, 포문으로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를 우리가 반복문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복문에서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보니까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아이템 해라. 그러면 이 아이템이 뭐부터?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항상 리스트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위에서 아이템을 변수를 초기화했다면 뭐 그 초기화한 변수값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하나씩 읽어와라 이 얘기죠. 데이터를 읽어와라. 그래서 데이터 읽어와서 슬래시 계획. 그러면 0번 읽어와가지고 출력 프린트하고 데이터 읽어와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니까 각각의 계획 문자로 하나씩 읽어와서 계획 문자열을 추가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어떤 리스트에서 읽어온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뭘로 열었냐면 데이터라는 걸 프린트했어요. 출력이 됐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자, 파일을 하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데이터에서. 그쵸? 그럼 데이터가 내가 여기에 얘네들은 데이터 인덱스 리스트에서 하나씩 읽어와서 계획 문자까지 그러면 요거 하나 읽어와서 인덱스 싱글 쿼테이션 하나 읽어오고 계획 문자 추가 그런 다음에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고 또 하나 읽어와서 계획 문자 추가 데이터에다 넣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계속적으로 읽어와서 이 5개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계획 문자를 추가를 한 거죠. 추가를 해서 출력하니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력하려고 봤더니 그게 계획 문자니까 다음 줄로 내려오고 또 출력하고 계획 문자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만든 이 변수에 파일을 하나 엽니다. 파일을 여는데 score.txt라고 열었어요. 그럼 이 score.txt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파일을 오픈할 때 W라는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파일이 원래 없으면 새롭게 생성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오픈을 하는데 리드로 오픈하면 없는 파일에서는 파일 not found가 나오겠죠. 그런데 원래 없어요. 이런 파일이 없는데 W로 오픈을 하게 되면 생성해라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W라는 모드로 열었으니까 write only죠. 쓰겠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열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에다 write 해라. 데이터를. 그 앞에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파일에다 넣어라. 이 얘기예요. 파일을 오픈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클로즈 해줘야 돼요. 파일을 열고 나면 반드시 닫아야지요. 그래서 요 2개 파일 오픈과 클로즈는 항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픈했으면 반드시 클로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수행하고 나면 여러분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탐색기로 여러분들 그 기본 폴더 정해놓은 데 있죠? 거기 가보시면 score.txt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